이승만은 황해도 평산에서 전주이시 경선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894년 배제학당에 입학 다음에 이 학교 영어 교사가 됩니다.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참여했고 매일신문 기자로 활동했으며 만민공동에 참여했다는 한국협회의 고발을 받아 종신형을 받습니다. 1904년 민영환의 도움으로 석방된 후 고종이 밀서를 내려 미국에 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본의 침략을 호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백오인 사건에 연루됐지만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하와이로 이주한 뒤 한인학원을 운영합니다. 1920년 12월 상해에서 임정의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미국으로 가 외교활동만 하다 1925년 탄핵됩니다. 이후 해외에서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계속하다 1945년 10월 귀국 후 우익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북한은 수도를 서울로 임시 수도를 평양으로 정하며 독자적인 국가 또한 제정합니다. 북한이 남북한의 대표국가로 포장하기 위해 1948년 6월 하순 재정당 사회단체 1000명을 해주로 월북시켜 제2차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열어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한 360명의 대의원을 212명의 북한 대의원과 함께 최고인민회의에 참석시킵니다. 소련은 1948년 10월 북한 정권을 승인하고 12월 군대를 철수합니다. 1949년 6월에는 북노당, 남노당이 합당해 조선노동당이 되어 남한 자익세력 다수가 월북합니다. 해방 후 3년간의 통일정부 수립의 노력은 끝나고 분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각각의 국가 건설은 일제식민지 시절 일본이 민족 이간의 털을 다지고 미국과 소련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갈라놓은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남한은 잠재력이 컸던 서울 등 한반도의 중심지로 식민지의 잔재가 많았습니다. 미군정은 미국식 자유주의 국가 건설에만 치중하며 식민지 잔재 청산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일본인의 토지를 신한공사가 관리케 하고 생필품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유통을 통제했지만 경제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민심악화로 미군정은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일본인 소유 토지를 귀국 동포에게 매각했는데 조건은 주 생산 가격의 3배의 땅값을 15년간 현물로 갚게 한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소장농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여론의 압박,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인해 이승만 정부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국회에 상정합니다. 소장농 입장에서는 미흡한 정책이었으나 지주의 피해는 최소화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방 후 미군정은 치안 유지를 위해 총독부 출신 관료, 경찰을 그대로 등용합니다. 이들은 반공정책으로 입지를 넓혔으며 오랜 망명생활로 국내 지지 기반이 없던 이승만과 타협하며 권력을 유지합니다.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제정되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어 친일파를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비호로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등 잦은 방해로 친일파 처단은 흐지부지 됐고 반민법 시효기간이 1949년 8월 31일로 단축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반민특위는 해체됩니다. 이승만의 친일파 포용은 민족 단결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킵니다. 우익 세력의 대동단결 즉 과거는 내버려두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만 매진한다는 위험한 발상이 민족 정기의 회복을 막았고 국가와 국민을 분열의 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남한 국군 99만, 미군 40만, 유엔군 3만, 북한은 인민군 51만, 중공군 50만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전쟁 중 이승만은 부산에서 반공정서를 이용해 온갖 비상수단으로 독재체제를 강화했고 1951년 12월 우익단체 여당 자유당을 조직하고 1952년 7월 계엄령을 선포해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킵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영구집권을 위해 이기붕에게 자유당을 맡기고 1954년 11월 27일 대통령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개헌도 진행하는데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하자 4452의 개변을 통해 중임 제안을 폐기합니다. 1956년 5월 15일 세 번째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신익희, 조봉암 등 견제 세력을 없애기 위해 좌익 간첩으로 몰아 탄압했으며 경향신문 또한 폐간시킵니다. 이후 1960년 3월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러운 부정선거를 조작하며 시민혁명 유발하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실정을 거듭하며 민심을 잃게 됩니다. 농지개혁으로 농촌사회와 원조 경제의 경공업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자립 기반이 취약해 북한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도시의 지식인층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로 그 불신이 컸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는 최악의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부르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 조병옥이 선거 열흘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 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 충성파의 적극적인 사전투표와 공무원을 동원해 온갖 부정을 자행합니다. 개표 과정에서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 조정하는 오픈 일도 생깁니다. 이에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국민시위가 대구, 부산, 서울, 마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마산에서 부정선거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고 숨진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바다에서 발견되자 국민의 분노가 절정에 달합니다. 이제 시위는 부정선거 항의가 아닌 독재정권 타도로 변경됐고 4월 18일 고려대 학생시위, 4월 19일은 서울 주요 대학과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참가했고 시민들이 합세해 광화문은 시위군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부 시민은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향하다 경찰의 총격으로 100여 명이 죽게 되는 유혈 사태도 벌어집니다. 이에 4월 25일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서울시내 교수단 시위가 일어나며 미국 측도 이승만의 퇴진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에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서를 내고 하야하게 됩니다. 이제 12년간이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